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언제 산 거예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노트북 교체 주기라고 하는데 2025년은 노트북을 바꿀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에로레이크랑 루나레이크의 등장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주로 노트북을 바꾸는 분들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요 시리즈 2 요거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는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메테오 레이크 아니면은 뭐 i7 1360p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대에 하나의 라인업 요것만 결정하면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 인텔 코어 울트라 요런 이름으로 바뀌면서 1세대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두 가지 라인업으로 쪼개져서 나온 거죠. 먼저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없던 저전력에 특화된 CPU입니다. 성능을 내줄 때는 내주지만 대기 전력이라던가 저전력 작업을 할 때 전기 소모를 굉장히 적게 해가지고 배터리가 훨씬 더 오래 가는 데에 특화된 CPU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능을 낼 때는 성능을 제대로 뽑아주고 저전력일 때는 배터리를 아껴준다면 루나레이크가 짱인 거 아닌가요? 에로레이크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에로레이크는 기존의 인텔 CPU에서 나오던 라인업을 그대로 계승한 모델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성능 라인업에 속합니다. 모델명을 보면 뒤에 H가 붙는데 이거는 기존에도 고성능 CPU를 의미했죠. 참고로 루나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V가 붙어요. 맨 마지막에. 에로레이크가 기존 라인업의 업그레이드 정도면은 평소랑 비슷한 정도로 업그레이드 됐겠네?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루나레이크 대비해서 성능이 엄청나요. 조금 있다가 이거는 성능 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CPU 구성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인텔 코어 울트라 5, 7 이런 라인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루나레이크는 8스레드, 에로레이크는 14스레드부터 24스레드까지 멀티스레드 성능부터 이 체급이 좀 다릅니다. 뭐 요 정도면은 이제 올해 노트북 시장의 CPU 모델이 대략적으로는 좀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2025 LG 램 프로 요거의 경우는 에로레이크 중에서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5H가 탑재된 모델인 점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스펙부터 살펴보면 16대 10비율의 17형 디스플레이에 IPS 패널과 144Hz 가변 주사율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인텔 코어 울트라 7 25H 에로레이크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은 32기가 모델이고요. 인텔 아크 140T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또 노트북은 무게도 스펙이죠. 17형인데 1300g대입니다. 제가 항상 데일리 휴대용 노트북으로는 1.5kg 이내 이 정도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노트북 무게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럴 때는 노트북의 인치당 100g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4인치다 그러면은 1400g 요 근처다 그러면은 무난무난하네. 그리고 1400보다 좀 낮으면은 경량화가 좀 돼 있구나. 높으면은 경량화 쪽에 포커싱한 건 아니구나. 근데 요거는 17형인데 1300g대 역시나 이 그램의 아이덴티티는 잘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살펴볼 건데요. 확실히 이번 에로레이크는 좀 잘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성능 향상폭이 너무 놀라웠어요. CPU를 최대치로 뽑아내는 시네벤치 RE3 기준으로는 싱글코어는 20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는 14100점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싱글코어도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멀티코어 성능이 기존 CPU 대비 43% 정도 그램프로 루나레이크 대비 약 54% 정도 높아졌어요. 이게 보통 성능 향상폭은 세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이 정도 내외가 좀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멀티코어 성능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타임스파일 기준으로 이 정도 나왔습니다. 와, 이러다 보니까 실제 성능도 좀 많이 기대됐는데요. 저는 고성능 작업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프리미어 프로가 가장 먼저 따라와서 요거 한번 작업 돌려봤어요. 먼저 아직까지는 이런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FHD 소스의 영상 편집이에요. 사실 이런 테크 채널 아니면은 뭐 영상미가 중요한 채널 이런 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FHD 영상 작업물이 훨씬 더 많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전 짝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정도라서 요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편집을 했던 작업물인데요. 소스는 4K의 30프레임 H.264이고요. 저는 보통 메인 레이어 2개에다가 인서트 컷들을 중간에 추가하면서 4K 레이어가 중간중간 한 3층 정도 이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별도의 모션 그래픽 아니면 뭐 이펙트 효과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는 컷 편집하고 자막 넣고 기본 효과음이나 뭐 BGM 같은 거 이런 거 넣는 정도의 간단한 4K 편집 이 정도는 가능해요. 확실히 멀티코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도 간단하게 돌려봤는데요. 내장 그래픽 모델이다 보니까 고성능의 게이밍 성능까지 바라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롤 정도는 너무 원활하게 돌릴 수 있어가지고 이건 뭐 이전 작도 그랬죠. 그래서 요건 생략했고요. 롤보다 조금 더 사양을 요구하는 오버워치 2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모니터의 해상도인
QHD 정도 이 정도로 돌렸을 때는 좀 버벅임이 있어서 실제로 게임을 즐기기엔 좀 어려운 수준이었고요. FHD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의 옵션 타입을 했을 때 이때에는 100프레임을 넘게 뽑아줘서 게임을 즐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램에서 조금 더 고성능의 게이밍 성능을 원한다면은 에로레이크랑 외장 그래픽 RTX 4050 이게 같이 탑재된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를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엔 좀 아쉬워서 외장 그래픽 모델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선 스펙은 거의 동일합니다.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7 25H에다가 외장 그래픽 RTX 4050이 들어가 있고 램은 32기가를 탑재했어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한 외장 그래픽 모델은 16형 모델이에요. 이때 타임 스파이를 돌렸을 때 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마 해가지고 사이버펑크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QHD 해상도, 정확히는 WQXGA 해상도죠. 이걸로 돌렸을 때 30프레임 이상이 뽑히더라고요. 벤치마크에서. 이 가벼운 노트북에서 이 정도가 나오는구나. 이걸 만약에 FHD급 이 정도로 낮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사용 가능한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은 다른 게임 같은 거를 돌렸을 때에도 충분히 성능을 뽑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능 향상폭이 좀 높다 보니까 발열이 좀 자동으로 걱정이 될 텐데요. 이번 17형의 경우에는 발열을 굉장히 잘 잡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것들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보니까 14, 15, 16형 요거랑 좀 다르게 17형의 경우에는 방열 시스템에서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면은 화면 뒤편으로 넘어가는 발열이 좀 메인이고 키보드 쪽으로 올라오는 발열 요게 많이 체감이 안 돼가지고 실사용 발열량은 조금 더 좀 낮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고성능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배터리 타임이 좀 많이 짧아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17형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90W로 늘려가지고 배터리 타임도 잘 지켰더라고요. 다른 크기의 모델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전체적인 종합을 해봤을 때에는 이번에는 17형을 구매하는 게 성능적인 측면이나 배터리 이런 측면에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AI 배터리 모드 이런 게 생겼는데 조금 더 똑똑하게 배터리 수명을 관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자의 패턴이나 뭐 현재의 노트북 상태 요거를 파악해서 오랫동안 어댑터를 충전을 한다 그러면은 배터리 충전 속도를 느리게 해서 배터리 수명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스마트폰에 있던 기능이랑 약간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는 대 AI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노트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그램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생겼는데 제가 가장 신기했던 거는 타임 트래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2초마다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단순히 캡처하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걸 활용하는 게 기발하더라고요. 타임 트래블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작업을 했을 때 그 해당 화면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앞뒤로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캡처 화면이랑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는 OCR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글씨 같은 거 이거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뭔가 날아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자동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난감한데 그런 경우에 다시 시점을 되돌려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만 파일 자체를 백업해두는 게 아니라 캡처된 화면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절실한 순간에 그거라도 되는 게 어디예요. 2초마다 캡처를 하게 되면은 용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이 용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 30일까지 저장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최대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13기가까지만 사용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저장 공간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얘가 한 번이라도 값어치를 한다면 그 정도 용량은 할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램챗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들, 파일들, 폴더들 이런 걸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AI랑은 좀 다르게 내 그램 안에 있는 파일들 이런 거를 기반으로 검색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맞춤으로 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더 좋은 점은 단순하게 뭐 파일명 이런 걸로 검색하는 일반 윈도우 검색이랑 다르게 뭐 지난주에 작업했던 워드 파일 같은 거 찾아줘 아니면 어제 만들어진 파일들 찾아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자료 자체에서도 요약 기능 같은 거 이런 걸 수행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온 디바이스로 가능해서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램챗 온 디바이스 요거랑 별개로 그램챗 클라우드 요것도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랑 클라우드 요 차이점은 말 그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챗 GPT처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램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챗 GPT 4o 요걸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 구독형으로 제공되지만 구매하고서 1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챗 GPT 4o를 무료로 1년 동안 사용한다는 거랑 같은 거니까 유료 결제가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요거 1년치 비용만 하더라도 꽤나 많이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25년형 LG 그램 프로 17형 요 에로레이크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능 향상폭이 좀 크다 보니까 노트북을 바꾸기에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램 프로 시리즈의 경우에는 16형이랑 17형밖에 없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램 프로만큼 가벼우면서 성능적으로도 잘 뽑아내는 선택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개인적으로는 16형보다는 17형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이랑 뭐 배터리 이런 걸 따졌을 때는요, 17형 정도의 성능, 이 정도의 배터리 타입, 그리고 이 정도의 무게라면은 그동안 좀 존버를 외쳤던 분들 이번에는 존버를 해제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번에 아카데미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혜택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뭐 어도비 2개월 무료, 굿노트 3개월 무료 이용권, 한컴 오피스 밸류팩,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챗GPT 4.5 기반의 그램챗 클라우드 1년권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